자, 안녕하십니까? 베네딕토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있죠? 지난주에 뭘 공부했더라? 라글랑지 보관 방식, 보관법을 사용했죠? n 플러스 한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들을 지나는 인터폴레이트 하는 방식을 구하는 방법. 보관 방식 방법 중에서 라글랑지 보관 방식을 이용해서 보관법을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좀 테스트 해봤나 모르겠네요. 해보면 라글랑지 보관 방식이 참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단점이 없을까? 완벽하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없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응용수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죠. 뭐냐면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연습 문제가 있는 그런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제가 올려놓았던 교재가 이 수업 내용하고도 조금 이제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봐야 될지 참고할 자료가 별로 없죠. 그래서 보관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이제 라갈랑지 보관 방식을 찾아보면 거기에 관한 참고 자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이제 특히 응용수학 수업 시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수치해석 책을 찾아보거나 도서관 가면 수치해석 책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글링을 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험은 이렇게 할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제로 냈던 문제 해보면 될 것 같고 그게 관계되는 문제를 한두 문제 친구들끼리 만들어서 서로 풀어보는 정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라글랑지 보관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뭘까? 라고 물어보면 먼저 구글링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새로 나온 방법이 뉴턴의 차분법을 이용해서 보관 방식을 구하는 보관법을 하나 제시해 놓은 게 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보입니까? 자, 여기서 보이는데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일단 라글랑지 방법의 단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라글랑지 보관법의 단점은 이제 n 플러스 한 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러한 n 플러스 한 개의 뭘 구했다? 라글랑지 다항식을 구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li n차 i번째 다항식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n은 붙이는 건 지난번에 안 했지만 이렇게 붙여볼게요. n차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xi에서 x0 아니다. 나도 헷갈리네. 여러분들도 아마 헷갈릴 겁니다. 헷갈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주놓고 이제 구해봐야 됩니다. 시험은 이제 그렇게 나올 거니까 x-x0, x-x1 쭉쭉쭉 가서 끝에 x-xn이었고 분모는 x 자리에 xi-x0, xi, x1,
xi-xn이었죠. 물론 중간에 i번째는 없다는 거 알고 있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n 플러스 한 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음, 여기에 n 플러스 한 개의 데이터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들어갔냐면 n 플러스 한 놈의 이제 데이터가 더 들어오게 되면 전체 몇 개가 됩니까? n 플러스 두 개가 되죠. 그럼 이렇다면 n 플러스 두 개를 인터폴레이트하는 라글랑지 보관법을 찾아보아라. 보관 방식을 구해라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면 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냐면 x0, y0, x1, y1 쭉 xn, yn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이니까 요것이 몇 개가 있냐면은 n 플러스 두 개가 있고 따라서 다항식이 라글랑지 다항식이 몇 차가 되느냐면 n 플러스 1차가 다항식이 되고 그 다음에 식을 쓰게 되면 l i번째 식을 쓰더라도 n 플러스 1차가 될 것인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 x 마이너스 x0 x 마이너스 x1 쭉쭉쭉 되는데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xn 플러스 1까지 가죠. 그 다음에 x i 마이너스 x0 xi 마이너스 x1 쭉쭉쭉 가는데 xi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되겠다. 물론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항만 더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것도 바뀌게 되니까 일단 요 놈이 추가가 되어서 요것 또한 바뀌게 되고 따라서 뭐가 다 바뀌느냐면은 n 플러스 1차의 0번 다항식 1번 다항식 다 몇 개를 n 플러스 1차까지 n 플러스 1번 때까지 요놈 모든 다항식을 다 새롭게 구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다항식을 구해 놓았으면 거기다가 추가로 뭔가 하나만 더 새롭게만 구하면 될 텐데 다 일일이 요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n 플러스 1차 L0, L1 요놈 모든 폴리노미얼들을 다 새롭게 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된다. 단지 데이터가 하나만 더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생각하기를 기존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추가로 사용하면 어떨까? 기존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만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게 되면 굳이 다 새롭게 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존에 있는 함수 1차, 2차, 3차에다가 새로운 n 플러스 1차 함수만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모든 함수들을 다 새롭게 구할 것이 아니라 적은 노력으로 보관하기는 하되 노력을 조금 적게 들여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고 뉴턴이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뉴턴의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알아보겠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n 플러스 한 개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n 플러스 한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차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을 뉴턴 인터폴레이션 방법이라 이야기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차분법이 뭐냐면 일단 먼저 점 데이터가 두 개 주었을 때 만들어진 1차 다항식, 1차 보관 다항식 형태는 원래 y = ax 플러스 b 1차 다항식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걸 어떤 형식으로 쓰고 싶으냐면 이런 형식으로 쓰고 싶다. 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다? x0, y0, x1, y1이 두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에는 이 식을 써먹겠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상수에다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점의 데이터 x-x0 형태가 되겠다. a0 y 콜 상수 더하기 상수 x-x0. 그 다음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여기다가 추가로 뭐만 더하겠다? 새로운 형식에다가 x-x0, x-x1 요 함수만 새롭게 추가를 하겠다. 기존에 있는 요 함수에다가 새롭게 뭘 추가하겠다? 요것만 더 추가해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라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차감법이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졌다? x0, y0, x1, y1, xn, yn이 주어지면 자, 요놈이 n 플러스 한 개 있죠? 요 n 플러스 한 개의 데이터들을 인터폴레이트하는 n차 보관식 형태는 어떤 거냐면 자, 상수 a0 플러스 상수 a1, a0, a1이 뭔지 몰라요. 자, 이걸 어떻게 쓰느냐? x-x0 그 다음 세로도 들어오면 a2 자, 요 그대로 써주고 x-x0에다 그 다음에 뭐라고? x1을 지나니까 x-x1 또 세로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a3에 x-x0 x-x1 x-x2 이렇게 쓰겠다. 어디까지? 딴딴딴 an까지. 자, 이게 보게 되면 이게 2일 때 0, 1까지, 3일 때 0, 1, 2까지. 자, n이면 뭐가 되겠다? x-x0, x-x1, 딴딴딴 어디까지? x-x, n-1까지 쓰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A0가 무엇인지, A1이 무엇인지, A2가 무엇인지, AN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일단 두 개의 데이터만 한번 해볼까요? 요 2차, 이제 2차만 생각해 볼까? 요 놈과 요 놈 두 놈만 있을 때, 자, 저 A0, A1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써볼까요? x0, y0, x1, y1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1차식은 p1 of x는 미지수 a0 놓고 그 다음 a1 놓고 x-x0 놓는다 그랬죠? 자,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라고? 요놈을 찾자라는 거죠. 자,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 1번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반응식을 써볼까? p1 of x0일 때 요 값이 얼마가 되죠? y0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인터폴레이트 해야 되니까. 그럼 식에다 대입합이 되면 a0 플러스 a1 x0 마이너스 x0니까 자, 이게 뭐가 될까? 요놈이 0이 돼버리네. 자, 우변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요놈만 살아납니다. 따라서 좌변은 y0 값이었고 우변은 a0 값이니까 결국 a0 값은 뭐가 되느냐면은 첫 번째 점에 y0, y 함수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y 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빨간색을 표기해 볼까?
두 번째 조건인데 P2 x1일 때 함수값이 얼마? y1이 된다 그랬고 이 조건 때문에 자, 이놈은 뭐라고? a0는 아까 방금 구했던 y0였고 자, 모르는 a1 놓고 x1일 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되겠네. 어떻게 정리할까? 자, 따라서 좌변은 y1이 되고 y0를 넘기면 y0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y0가 되고 a1 곱하기 x1 마이너스 x0 따라서 a1은 뭐가 될까? x1 빼기 x0 y1 마이너스 y0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했죠? 빨갛게 표현할게요. 다 구했으니까 P2, P2가 아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가 다 1차가 돼야 되겠네. 이거는 파란색, 이거는 빨강색. 1차 뉴턴 차분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당식은 y0가 뭐라고? a0가 y0라고 그랬고 a1이 뭐라고? x1 마이너스 x0분의 y1 마이너스 y0 x 마이너스 x0가 되겠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온다. 자, 요 데이터에다가 뭘 더하겠다? 다시 말하면 x0, y0, x1, y1 데이터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더하기 하기를 x 더하기를 빼고 오케이. x2, y2라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된다? 데이터가 3개니까 2차 당식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끄집어 올까? 조금 전에 그 당식을 그대로 끄집어 오겠다. 끄집어 와서 요놈은 지우고 요놈도 지우고 지운 다음에 그대로 요놈을 끄집어 와서 뭐만 더 더하겠다고? 방금 더한 놈이 요 놈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만 더 넣겠다. 자, 요 놈을 A2라고 그러고 그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할까? 식이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x0 x 마이너스 x1이라 놓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식이 당식이 요것만 추가되겠다. 자, 이때 모르는 게 뭐라고? 요거를 찾자. 자, 어떻게 찾는다? 요 데이터를 요 정보를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자, 어떻게 넣는다? P2 여기다가 X자리에 X2를 넣게 되면 Y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Y2가 된다고 그랬고 자, 여기 X에다가 다 이제 넣게 되면 Y0 플러스 X1 마이너스 X0분의 Y1 마이너스 Y0 X2 마이너스 X0 플러스 그 다음에 A2 X2 마이너스 X0 X2 마이너스 X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 적게 넓게 볼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y2 마이너스 y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죠? x1 마이너스 x0 y1 마이너스 y0 x2 마이너스 x0는 a2 곱하기 x2 마이너스 x0 x2 마이너스 x1이 되죠. 자, 여기에서 뭐만 남기죠? 요것만 남기면 a2만 남기면 전체 뭘로 나눠주죠? 요걸 나눠주죠. x2 마이너스 x0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0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0 y1 마이너스 y0 x2 마이너스 x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분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부분을 위로 다 올려 볼게요. 나눠버리면 x2 마이너스 x0 분의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0가 되고 마이너스 자 이거 어떻게 할까? x1 마이너스 x0 x2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y0 x2 마이너스 x0가 되는데 음, 맞나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데 2, 1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통분을 해볼까요?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죠? x1 마이너스 x0 곱하고 분자에다가 x1 마이너스 x0 곱하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이것을 구해보면 a2는 x2 마이너스 x0분의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0 y1 마이너스 y0로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A2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 걸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뉴턴 처분법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게 되면 원래 사용했던 함수는 그대로 있고 거기다 추가로 이 형태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A2는 어떤 규칙이 나오네. 이걸 이와 같은 규칙이 나온다 라는 것이죠. 이 규칙이 무엇인지는 강의 자료를 다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방법대로 n차 이제 다항식 같은 경우는 pn n차 다항식 형태는 a0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계산했던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뭐가 되겠다? n차까지 더해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두 개, 하나만 있으면 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지금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까지 계산되면 되고, 세 번째면 여기 계산되면 되고, 네 번째 이렇게 계산 추가로 하나씩 하나씩 더 더해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요 앞에 있는 개수들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새롭게 추가로 계산해 주면 되니까 라글랑지 방식보다는 뉴턴 차분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관법이 용이하다. 전체 n차 폴리노미얼을 다 계산할 게 아니라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영향받는 다항식만 하나 새롭게 구하기만 하면 전체 보관 다항식은 이제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강의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두 점이 되었을 때 이 점을 지난 일체 다항식은 일단 차분법 형태로 쓰겠다. 이렇게 형태로 쓴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 A0가 Y0가 되었고 A1은 X의 차이 분분의 Y 차이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만약 여기다가 이제 한 점이 데이터가 더 들어오게 되면 점 3개니까 몇 차 다항식이 되어야 될까? 2차 다항식이 되어야 되고 자, A0, A1 오브 X는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식을 따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함수식은 자 여기에다가 x 조금 전에는 x0까지 뺐지만 이제는 x1까지 빼는 요것만 더 대주면 되죠. 추가로 이제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뭐가 되겠다? A2가 뭔지. 자, A2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2가 어떻게 되느냐면 X0 그 다음에 X1, X2 있으면 Y 값 있고 Y1이 있고 Y2가 있을 때 자 봅시다. 전체 A2의 분모는 X0에서 X2 전체 차이 X2 마이너스 X0분의 자 이거는 1차의 미분에 해당되는 거. 앞에 뒤에 있는 두 개에 의해서 미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되고 뒤에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X1 빼기 마이너스 X0분의 Y1 마이너스 Y0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A2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1차 미분 그 기울기 1차 속도 구간이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전체 구간 분해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뭐냐면 뒤에 두 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그다음에 여기는 앞에 이제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2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점들이 Y0가 아니라 어떤 주어지는 함수에서 X0일 때 함수값을 f of X로 그다음 X1일 때 함수값을 이야기할 때는 fx1, fx2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A0, A1, A2는 같은 방법대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은 평균 기울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요것의 차이.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점이 4개가 주어졌다. 그러면 n개가 주어졌다.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n차 볼린다 방식은 추가되고 다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n번째는 이것이 코에피션트가 얼마가 될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차분법 표현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리커시브하게 식을 표현했는데 i에서 i 시작했고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i 플러스 1 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게 i 플러스 1이고 i 플러스 2 i 플러스 1, i 플러스 2 어디까지 i 플러스 k까지 라고 했을 때 전체 차이가 sorry 전체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것이 1이라고 그랬고요. 전체 차이가 얼마? 요거에서 요걸 뺀 거죠. xi 플러스 ks xi를 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앞부분은 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분법 이렇게 xi 플러스 1에서 xi 플러스 k까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 xi부터 xi 플러스 k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이쪽에 뒷부분과 그 다음에 앞부분을 이렇게 빼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 A0는 자기 자신의 함수값을 그대로 리턴하면 되고 A1은 X0, X1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 차이가 얼마? X1에서 X0고 뒤에 있는 값이 뭐라고? fx1 앞에 있는 값이 뭐라고? fx0 그러니까 브래킷은 자기 자신 1차 같은 경우에서는 괄호랑 동일한 값으로 리턴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자, A2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차분법을 사용하게 되면, X0에서 X2니까 X2에서 X0를 뺀 거에서 분모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여기는 오고, 그 다음에는 뒤에 두 개에서 만들어지는 거. fx1, x2. 그 다음 앞에 x0, x1, x0.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 식스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식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즉 x2 빼기 x1 fx2에서의 함수값에서 fx1의 함수값 배우면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은 뭐다? 요 x1과 x0인데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0, 1입니다. 0, 1이니까 1에서 x0를 빼는 거고 그 다음 fx1에서 fx0를 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커시브하게 사용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뭘 사용할 거냐면 분할 차분법을 사용하겠다. 자, 처음에 여기는 x 값을 첫 번째 컬럼에는 x 값을 다 놓습니다. x0, x1, x2, x3 쭉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리에는 뭐냐면 요 두 값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때 x0의 함수값, x1에서의 함수값, 여기는 x2에서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함수값. 자, 요거는 어떻게 정의됐죠? 요거의 차이분의 요거의 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뭐냐면은 얘랑 얘 x2에서 x1 뺀 거 분의 요 값에서 요 값 뺀 거. 그 비율을 쓰면 요 값이 될 거고 여기는 뭐냐면은 x3의 마이너스 x3랑 x2의 차이 분의 x1 마이너스 x3에서 2 분의 요들의 함수값들의 차이 fx3 마이너스 fx2 한 것이 요 값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구할까? 여기 있는 값은. 여기 있는 값은 뭐냐면 x0에서 x2까지죠. 이해되나? x0에서 x2까지니까 요 간격의 차이 x2에서 x0를 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는 요 값 차이에서 요 값 차이를 빼면 되겠네. 요 값에서 요 값 빼면 되겠네요. sorry. 일단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요거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앞선 예가 있었죠? 앞선 예에서 요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에서는 함수값이 얼마라 그랬죠? 요놈이 24라 그랬고 요놈이 얼마? 마이너스 24라 그랬고 요놈이 120이라 그랬어요. 120이라 그랬죠? 자, 이거 봅시다. 음, 분할 차분법. 자, x0가 마이너스 2, x1이 2, x2가 6이었죠. 그때 y0 값이 얼마? 24고 그때 y1 값이 얼마? 마이너스 24였고 그때 y2 값이 120이었죠. 자, 분할 차분법 표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자 x0 쓰고 x1 쓰고 x2를 쓸 거예요. 자, 쓰면 마이너스 2 쓰죠. 그 다음에 2가 있죠. 그 다음에 6이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 x가 자, 처음에 x가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이 얼마라고? 24. 그 다음 2에서 함수값 얼마라고? 마이너스 24. 그 다음 얼마라고? 함수값이 120이라고 그랬죠. 자, 됐고. 그 다음에 2차 계수값, 두 개입니다. 두 개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조금 전에는, 요거, 1차 계수값이죠. 요거 차이, 2에서 마이너스 2를 뺄까요? 자, 색깔 파란색을 해볼까? 초록색을 하지 뭐. 2에서 마이너스 2를 뺄 동안에 y 값의 차이는 마이너스 24에서 24를 빼게 되겠다. 이 값이 얼마가 되죠? 4분의 마이너스 48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2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놀랬죠? Sorry. 그 다음에 뭐냐면 요것들의 이제 차이를 볼까요? 자, 6에서 2가 바뀔 x값은 6에서 2 바뀔 동안에 함수값은 120에서 얼마? 마이너스 24로 바뀌겠다. 4분의 144가 되니까 이거 하면 얼마가 되지? 3, 42, 6, 36이 되겠네.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칸짜리 올라갈게요. 자, f에 딴, 딴, 딴,
되겠다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전체 범위가 얼마라고? x2에서 x를 빼는 거니까 6에서 얼마가 될까요?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게 되고 함수값 차이는 얼마? 요 차이를 쓰면 되겠네요. 36 마이너스 12.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면은 8분의 플러스 48이 되고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여기 값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요 값이 나왔네요.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차분법을 구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x 파란색 쓸게요. x에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f의 1 함수값, 그 다음에 1차 디퍼런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3칸짜리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여기가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값 24를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값만 다 따져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12에 해당되는 값이 1차에 대한 개수값이 되고 그 다음에 2차에 대한 개수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6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차분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24라는 숫자랑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랑 6이라는 숫자를 뽑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x 플러스 2는 뭐 어떤 형식이었죠? x 마이너스 x0였고 여기는 x 마이너스 x0에 x 마이너스 x1이어야 됐다. 이때 개수줄만 찾아가면 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찾는다? 조금 전에 이용했던 분할 차분표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예제에다가 이제 어떤 문제를 봤냐면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왔다. 이렇게 하나 더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전에 구해놓았던 식이 뭐냐면 이렇게 분할 차분법에 의해서 구해놓았거든요. 이제 뭐만 구해주면 되느냐면은 데이터를 4일 때 4를 집어넣어요. 자, 4일 때 어떤 값을 구한다? 함수 값을 뽑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y값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때 f of x가 x 3승 아까 뭐였지? 16x였나? 16x였죠? 음, 음. 아까 여기 이렇게는 구해졌다고 그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구하기를 f of x가 x 3승 마이너스 16x 그랬으니까 4의 함수값을 구하면 64 마이너스 64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4일 때 함수값이 0이 나왔고요. 자, 이 자리에 오는 값은 뭐가 되냐면 얘들의 차이, 분의 얘들의 차이. 즉 4에서 6을 뺀 것분에 0에서 120을 뺀 게 60이라는 숫자가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칸에 오는 것은 뭐냐면 요 두 인터벌의 차이. 4에서 2 갈 때 4에서 분모 4에서 2를 뺀 것분에 조금 전에 계산한 값이 얼마고 얼마라 그랬죠? 60에서 36을 뺀 것이 답이 1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값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도 계산이 잘 돼야 되고 얘도 계산이 잘 돼야 되고 얘도 계산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요 값은 말은 뭐냐면 4칸짜리였죠. f의 둘, 셋, 넷, 4칸짜리니까 자 전체에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에서 4까지 바뀔 때 다시 말하면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하고
조금 전에 계산된 값 10이랑 6의 차이는 뭐라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6분의 얼마가 되었죠? 6이 됐으니까 1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 나온 값이 1이기 때문에 요 1을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x 마이너스 x0,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 집어넣고 2를 여기다 집어넣고 6을 여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을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조금 전에 데이터가 하나 새롭게 이제 요 x3일 때 x3이 4일 4라고 했을 때 요 데이터가 추가로 되게 되면 요 함수만 새롭게 추가로 하면 다른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 음. 자, 이러한 방법이 뉴턴 인터폴레이션 방법이고 이 방법이 라그랑지 다항식보다는 더 용이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용이하지? 함수들을 다 일일이 구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장점을 보게 되면 x의 크기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추가되는 순서, 무엇을 추가했느냐, 추가되는 값만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고 6이 있는데 6 다음에 6보다 클 필요는 없습니다. 6보다 작은 4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추가로 되는 데이터 따라서 넣기만 하면 되겠다. 데이터가 추가되어도 기존의 값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는 하나의 함수만 새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라글랑지 보완법보다는 시간적으로 세이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네. 처음에 데이터가 두 개 주어졌을 때 라그랑지 보관 방식을 구해보고 그때 x자리에 2분의 3을 대비해서 보관값이 얼마가 되는지 찾는 거. 그 다음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앞쪽에 이렇게 추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각각에 대해서 여기는 1차, 2차, 3차 라그랑지 보관 방식을 구하면 되겠다. 같은 데이터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 뉴턴의 분할 차분법을 통한 보관 방식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분할 차분표를 잘 계산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관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보관 방식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보관 방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리턴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방식을 구했으니까 값을 뽑아내는 거는 쉽겠죠. x가 1.5에서의 보관값을 구해란 말은 보관 방식을 구했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1.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분할 차분법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자, 이거 분할 차분법 해볼까? 0, 2, 1, 3이 아까 어떻게 되지? x가 0이고 그 다음에 y값이 2고 1이고 3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가 1이면 그 다음 어떻게 써줘? 자, 여기 아까 x 있고 함수값 쓰고 자,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 차이가 얼마라고? 2 빼기 0분의 sorry. 미안합니다. 요 차이죠. 요 차이라고 이제 써야 되겠네. 오케이. 나도 헷갈린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 차이를 쓰게 되면 1-0분의 3 빼기 2니까 1이 되고 여기 쓰는 2 빼기 1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자리에 오는 거는 요것의 차이가 2에서 0을 빼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식 쓰게 되면 여기 함수가 2 플러스 그 다음에 1 x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4 x 마이너스 0 x 마이너스 1이
2차 뉴턴 분할차분 보관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와 같이 보관법을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베이지 커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3D 맥스나 마야나 아니면 그림판이라든지 여타가지 점을 찍게 되면 몇 개의 점만 찍어도 뭐가 되겠다? 한번 해볼까? 혹시 이런 걸 해봤나? 점을 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직선이 되고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없어지고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고 다시 점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이놈이 없어지고 곡선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된다든지 점을 탁탁탁탁 찍어감에 따라서 곡선이 막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곡선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보관법에 관계되는 걸로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베이지어 곡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영역수학 수업 시간에서 이 식을 이제 이해해보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망이 올라가게 되면은 오픈GL로 코딩을 하게 되면 뚝뚝뚝 곡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예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자승법에 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싶은데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바이.